안녕하세요. 늘 애청자 입장에서 응원만 하다가 막상 제가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이 되려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사실 제 사연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어요. 자랑할 일도 아닌데 만인에게 알려서 뭐하나. 그런다고 제가 당한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속 얘기를 털어놓을 친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정엄마한테 자세히 말하기도 애매하더군요. 그래도 제 가슴 속에 꾹꾹 눌러놓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털어놓아야 속이 좀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영을 전공했고 지금은 중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팔팔한 학생들과 매일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오랫동안 운동으로 다져온 체력이 워낙 튼튼해서 문제없이 잘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물먹은 솜처럼 지치게 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시죠.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극성스러운 시어머니세요. 저도 결혼 전에는 TV 속 드라마에서 항상 악역처럼 나오는 시어머니가 과장된 캐릭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처럼 지낼 수도 있고 갈등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고부 사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런 행운은 아무한테나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조금씩 알게 됐죠. 남편은 대학교 실험실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인 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죠. 함께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얌전한 샌님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저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나요? 내성적인 성격인 게 빤히 보이는데도 나름대로 제게 매력을 발산하려는 모습이 조금은 귀엽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얘기지만 원래 이상형이 원더우먼 같이 강한 여자라나요? 처음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런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무튼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몇 번의 만남을 더 이어갔고요.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남편의 매력을 조금씩 볼 수 있었죠. 늘 진중한 태도나 지적인 분위기 같은 게 제 마음을 조금씩 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키워갔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까지 발전했습니다. 거기까진 우리 두 사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은 남편의 어머님을 처음 만나면서 시작됐죠.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정교사예요? 기간제예요? 네? 아, 아직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기간제라고요? 아유, 그럼 너무 불안정한데. 기간제 교사는 때마다 계약해야 하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나이도 30대 중반이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정교사도 못 되고 뭐 했는지. 참. 네?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혼잣말 비스무리하게 막말을 하는데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을 면전에 두고 어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며느리 시험에 응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한마디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제 인상이 구겨지자 안달이 난 건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었죠. 자기 엄마가 불쾌하다는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니까 가운데서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아니, 엄마, 사람 앞에 두고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기간제 교사는 말이 교사지 하루살이 목숨이야. 결혼을 한다는 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결혼만 하면 뭐하니?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손가락 쪽쪽 빨고 있을 거야? 벌이가 안정적이어야 가정도 안정적인 거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제가 며느리로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어머니. 그리고 그런 엄마 앞에서 쩔쩔매는 남자. 바로 그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절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랬다간 내 인생 망치기 딱 좋겠어.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런 판단이 들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쪽 아드님도 벌이 시원치 않은 건 알고 계시죠? 무슨 며느리를 돈 보고 뽑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 앞에 두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도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이런 집안에는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 제 말하는 것 좀 봐. 성질 같아선 확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순한 남자친구의 얼굴 봐서 그 정도로 참아준 겁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와 쪽내버려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끈덕지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한 2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퇴근길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곤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느닷없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앞에 나타나서는 상대편 운전자에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앞에 두고 사고 처리를 일사천리로 해결하더라고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왜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게, 나도 널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사실은 너희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 네가 하도 답장도 없고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딱 내 눈에 사고가 난 네 차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무작정 차를 세우고 온 거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감격스러운 거 있죠. 원래 운명 같은 거 잘 믿지 않는데 어쩜 제가 위기에 빠진 그 순간 짠하고 나타난 걸까요? 이내야, 네가 우리 엄마 때문에 큰 상처 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어렸을 때도 치맛바람이 대단하셨거든. 나이가 드시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오실 줄은 나도 몰랐어. 내 잘못이야. 엄마한테 미리 너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엄마도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어. 이번 일로 나도 확실히 알았어. 내가 널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이내야, 내가 우리 엄마 잘 설득할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며 마음을 전하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사르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이 남자와 끝까지 가야 할 운명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순풍을 탄 돛담배처럼 아무 어려움도 없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 만사가 어디 생각대로만 되는 건가요? 전 이 남자를 믿고 제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이지 주변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 이후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끈질기게 설득을 했고 저 역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우겠다고 약속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노력하겠다고 설득했어요.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우리 2사람은 결국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축복받는 결혼식을 하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기도 했지만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바람직하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2사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죠.
제 뒤에 펼쳐질 어마어마한 난관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곳에 차리게 됐어요.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남편과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하고 시부모님과 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여긴 겁니다. 그렇지만 툭하면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는 제 생각이 짧았다는 걸 똑똑히 증명했습니다. 이내야, 곧 있으면 퇴근이지? 지금 아버지랑 너희 집에 가는 중이다. 네? 갑자기 저희 집에는 왜요, 어머니? 갑자기는 내가 저번에 말했잖니. 네 시아버지가 잉어 몇 마리를 잡아왔다고. 그래서 같이 쪄먹자고 했잖아. 아,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이건 내일이건 가깝게 사는데 시간 맞으면 해먹는 거지. 세상 뭘 그렇게 놀라니? 아무튼 얼른 와라. 아무래도 내가 먼저 도착할 것 같으니까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대충 시작하고 있을 테니까. 네? 먼저 들어가 계신다고요? 저희 집 비밀번호 알고 계세요? 금방 우혁이랑 통화했어. 비밀번호도 물어봤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저희 집에 방문하는 일은 예사였고요. 저희 집 살림살이에도 이런저런 훈수를 두시는데 잔소리 정도가 점점 심해지니까 정말 밑을 노르시더라고요. 아유, 넌 정말 살림하는 여자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를 바로 닦지 않으면 나중에 물때 생겨서 골치 아프다니까. 행주도 아무렇게나 놓으면 꿉꿉한 냄새가 나고. 네.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서야 되겠니? 아무리 너희 둘이 산다지만 기본적인 밑반찬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밑반찬은 아예 만들지도 않는 거냐? 이래서 어디 우리 우혁이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어. 네. 자고로 청소를 할 때는 현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아무리 실내 청소를 열심히 해도 현관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아유, 현관에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네. 이내야, 너 내 얘기 제대로 듣곤 있니? 네. 솔직히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첫 만남부터 눈치챘으니까요. 그래도 어렵게 결혼한 만큼 몇 년은 참아보겠다고 제 나름대로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시작될 때마다 제 성질이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참다가 제 인내심도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하면 저도 한마디를 했고 시어머니가 두마디를 하면 저도 두마디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죠. 이내야, 넌 어쩌면 며느리가 돼서는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한번 하지를 않니?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궁금해지려고 할 때면 어머님이 먼저 저희 집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게 말이야, 방귀야.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라. 대화는 원래 대꾸를 해야 이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항상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버님한테 말을 시키면 대꾸가 없어서 속 터지겠다고요. 뭐라고? 아유, 얘가 진짜. 처음에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겁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약이 바짝 올랐겠지만은요. 너 아침에 출근 몇 시에 하니? 저요? 보통 8시까지 출근이니까 6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발하죠. 그건 왜요, 어머니? 너 남편 아침상을 차려주곤 있니? 저번에 우혁이 얼굴 보니까 밥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눈이 퀭하던데. 아니, 어머니, 아침상은 오빠가 저를 차려줘야죠. 전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오빠는 저보다 자유로운데요. 게다가 월급도 제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저 내년에는 정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라서 근태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저를 챙겨야죠. 어머, 얘. 여자가 남편한테 밥상을 차려줘야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머니, 요새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요. 남자든 여자든 같이 돈 벌고 같이 살림하는 거죠. 뭐야? 제가 시어머니와 그런 말싸움을 하고 나면 시어머니는 꼭 또 다른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곤 합니다. 시어머니도 말 안 듣는 며느리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는 심보겠죠. 하지만 저는 순순히 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운동선수였을 때에도 부당한 일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십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와서는 제 신경을 박박 긁으세요. 주변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저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은 피 터질 정도로 치열했답니다. 남편한테 말해보지 그랬냐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마마보이까진 아니어도 엄마한테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하도 감사하면서 애를 키웠는지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이지만 가끔은 복장이 터져서 죽겠다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누구한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스스로 부딪혀서 극복하는 게 더 잘 맞거든요. 시어머니와 각을 세우면서 살자는 주의는 아니었지만 복종을 강요하는 어머님의 생각을 꼭 바꿔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안일도 서툴러 시부모한테 애교도 부리지 못해.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지 남편한테 얼마나 딱딱하게 굴겠어. 아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 결혼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어찌나 고집을 부리든지. 엄마 말 듣지 않더니만 똥을 제대로 밟은 거지 뭐. 저희 집에 온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제가 뻔히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 욕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 당시에 시아버지도 계셨고 남편도 함께 있었거든요. 두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저 들으라고 저러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저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른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태연한 얼굴로 통화를 마치고 나오는 어머님께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친구랑 통화했는데 왜 또? 아니, 제 욕하시는 건 좋은데 적어도 제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셔야죠. 어머님 때문에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아버님도 기분 상하셨잖아요. 야, 그럼 내가 전화 한 통 한번 하는데도 너한테 일일이 허락받고 해야 하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어머니, 버르장머리는 누가 배워야겠어요? 대놓고 며느리 욕하는 어머니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인연이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너 이럴 거면 당장 우혁이랑 갈라서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란 말이야. 네, 맞아요. 저 어머님 이러시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빠랑 갈라서 해요? 얼굴 안 보고 살 거면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살면 되죠. 뭐야? 너 말 다 했니? 이게 재수없게 생겨가지고는 재수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구나. 저도 너무 억울한 마음에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솔직히 잘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를 쥐락펴락하고 싶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그저 그 부당한 행동에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고요. 그런데도 어른한테 대들은 저만 잘못한 걸까요? 놀란 남편과 시아버지가 우리 둘을 떼어놓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싸운 이후 몇 달간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낀 남편이 좀 불쌍해서 그렇지 솔직히 제 속은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생각지 못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며칠간 속이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어서 병원을 찾았더니만 제게
아이가 생겼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뜻밖의 희소식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희는 그동안 좀처럼 애가 서지 않아서 나름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런저런 방법을 전부 써봤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거의 반쯤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죠. 하늘이 그런 저희 부부를 가엾게 여겼는지 귀한 생명을 선사해 주었나 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던 결혼 생활에 빛이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남편도 펄쩍펄쩍 뛰면서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닮은 아이가 나올까? 코나 입은 어떻게 생겼을까? 착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생각하며 온통 우리 아이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내내 연락을 끊고 살다시피 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두 손엔 뭔가가 잔뜩 들려 있었고요. 아니,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음,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아무래도 너한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말이야. 그동안 나 반성 많이 했다. 내가 어른인데도 참 유치하게 굴었어. 이내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 버릇 고쳐주겠다는 못된 심보를 부렸단다. 못난 시엠이 한 번 용서해주지 않겠니? 네. 아니, 어머니도 참. 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절대 이러실 분이 아닌데 왜 갑자기 저한테 용서를 비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았어요. 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 우혁이한테 들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이렇게 귀한 생명을 가져다 준 며느리인데 내가 그동안 정말 못나게 굴었구나.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선물을 준 사람한테 내가 참 모질게 행동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 잠이 오질 않았어. 미안하다. 나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우혁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려무나.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잘한 거 없죠, 뭐. 우리 이제 서로 지난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봐요, 어머니. 정말이니? 아휴, 고맙다, 고마워. 이제 다시는 네 얼굴도 못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맙다. 내가 사골이랑 도가니랑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챙겨왔다. 아이를 가지면 몸이 축나기 마련이거든. 내가 너 해주려고 단단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거라. 네? 아, 그럼 같이 준비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전부 다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저기 앉아 있어. 아니, 그보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라. 그게 낫겠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귀한 손주가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늘 손주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180도 달라진 어머니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참 잘된 일이죠. 저희도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생겼고 또 아이 때문에 소원해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회복이 됐으니까요. 선물처럼 찾아온 뱃속의 아이가 정말 복덩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임신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몸에서 자꾸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임신 초기 검사 때 산부인과에서 자궁에 뭔가가 좀 마음에 걸린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잘못된 게 아닐까 걱정이 들기 시작했죠. 견디다 못한 저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자궁 경부암 초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저 때문에 어렵게 생긴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절 안심시켜 주더군요.
다행히 초기라서 출산 후에 절제 수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밀한 검사 후에 암 진행이 조금 더 확인되면 제왕절개를 하면서 함께 절제술을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아이한텐 큰 이상이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아이한테 이상이 없다는 말이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제 귀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죠. 겨우 안도한 우리 부부는 출산과 치료를 함께 계획하며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고통스럽게 한 건 엉뚱하게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이내야, 그게 정말이니? 정말 네가 자궁암이야? 네, 어머니. 그런데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로 완치될 수 있대요. 출산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 암이라니. 애를 가진 네가 암이라니.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래? 네? 애를 가졌으면 먹는 거, 자는 거, 숨 쉬는 것까지 조심을 했어야지. 아이고, 하필 암이라니. 어머니, 애기 집에 못된 병이 찼으면 애기도 이상이 생기겠지. 이를 어쩌노. 아니에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한테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의사가 어떻게 사람 일을 전부 다 알아. 애 가졌을 때 큰 병에 걸리면 온전한 애가 나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아유, 속 터져라.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제가 병에 걸린 사실을 남편에게 들은 시어머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데, 암에 걸렸다는데, 걱정은커녕 오직 당신 손주가 잘못될 거라는 한탄뿐이었으니까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반응에 웃음도 나오지 않았지만 전 시어머니랑 말싸움을 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불행이 탈 없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출산 예정일은 두어 달 남짓 남았고 다니던 산부인과와 대학병원을 번갈아 다니면서 출산 후 치료 계획을 세웠어요.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 아이를 제왕절개로 꺼낸과 동시에 원추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다행이라면 제가 겁먹은 것과는 다르게 간단한 수술이고 회복도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궁 경부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출산과 치료 계획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자 마음이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떨 땐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친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우울해지다가도 또 어떨 땐 이 정도인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제 기분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줬어요. 이내야, 너무 걱정 마. 우리 아이도 아무 이상 없을 거고 너도 괜찮을 거야. 오빠 말 믿어. 내가 책임질게. 오빠가 뭘 어떻게 책임지냐? 의사도 아니면서. 너 예전에 우리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기억나?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오빠가 귀신같이 알고 나타났던 거 말이야. 오빠는 언제나 네 곁에 있다니까.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슈퍼맨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준대도. 어디 두고 볼 거야. 끝까지 나 지켜주는 거다. 당연하지. 세상 끝날 때까지 지켜주지. 이래서 결혼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나약해 보이던 남편이 막상 제가 힘들 땐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더군요. 이깟 암 따위는 금방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났어요. 그렇게 남편을 의지하며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시더군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덜렁 들려 있었고요. 몸은 좀 어떠냐? 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네, 그런데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의욕이 없을 때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 할 말이요? 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 손을 집어넣더니 제게 뭔가를 막 뿌리지 뭡니까? 그건 김장할 때나 쓰는 굵은 소금이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대체 뭘 뿌리는 거예요? 이내야, 잠깐만 참아. 이렇게 해야 애가 잘 떨어진다. 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내가 여기저기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산모가 암이면 태아한테 아주 안 좋대. 출산을 해도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거야. 기형으로 나오거나 뇌 쪽에 이상이 생긴다잖아. 네?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아, 글쎄 의사는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런 거 유전으로 다 옮아가게 돼 있어.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이내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네? 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아이 어차피 정상이 아닌 상태로 태어날 거면 그냥 지우는 게 어떠냐? 뭐라고요? 애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들어. 그럼 앞으로 너희들 인생도 아이 인생도 배배 꼬이는 거야. 잘 생각해야 해. 애를 지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앞으로 니들 인생도 생각해봐야지. 애야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애를 지우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임신한 애가 떨어져 버리라고 소금을 뿌리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요,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우리 애가 비정상적으로 태어난대요? 왜 그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와서는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지우라고 해요? 미쳤어요? 이내야, 제발 좀 정신 차려. 아픈 애를 키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기나 하니? 돈만 들어가면 다행이게 니들 늙어 죽을 때까지 커다란 바위돌을 지고 사는 것처럼 심신이 피곤할 거라고. 그리고 이 시애미 생각은 하지 않니? 이제 겨우 귀한 손주 한번 보려는데 정상적인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안 그러니? 그러니까 이내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 나중에는 내 말 듣기를 잘했다고 할 거야. 어? 온몸에 솜털이 쭈뼛쭈뼛 서면서 이런 시어머니랑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 어머니라는 소리 듣고 싶으면 작작하세요. 저 미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깽판치고 욕이라도 해드릴까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니까 등신으로 보이세요? 저는 애가 잘못된다고 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키울 테니까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셨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건데 나만 잘 되자고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네가 암에 걸렸는데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어? 이년아, 내 말 듣고 당장 애 지워. 만약 애가 정상적이면 내가 스스로 손에 장을 지지고 한강물에 빠져 죽으마. 2년? 와, 이 노인네 미쳤네. 정신이 어디 나간 거 아니야? 당장 안 꺼져? 네가 싫다고 하면 우혁이한테 말할란다. 나 내 아들 인생 꼬이는 거 절대 볼 수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뱃속에 있는 그 모자란 애 지울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시어머니 그 여자는 작정한 듯이 저주 같은 말을 쏟아붓더라고요. 저는 거의 졸도할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통곡을 했죠. 자초지정을 다 들은 남편도 입에 거품을 무는 겁니다. 정말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냐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엄마,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노망이 나도 적당히 나야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한테 폭언을 하고 갑질을 해요? 정말 실망입니다. 엄마가 엄마 며느리한테 한 만큼 제가 그대로 갚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부모 자식 간의 가장 무서운 벌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리 아세요. 남편은 이제 다시는 엄마 얼굴 보지 않고 살 거라며 다시는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시어머니 목소리 역시 악에 받쳐 있었어요. 어디 아픈 애 새끼 키워가며 니들끼리 잘 살아보라며 악담을 퍼부었죠.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바닥인 사람이라는 걸 진작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이내야, 진짜 미안해. 엄마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다시는 당신한테 아픈 소리 못하게 할게. 남편은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따뜻하게 보듬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잖아. 이제 내가 어머니 얼굴 보지 않게만 해줘. 그거면 좋게. 알았어. 내가 꼭 그렇게 할게. 남편 잘못은 아니잖아요. 무식하고 비상식적인 엄마를 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전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깨끗하게 잊고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잘 낳는 데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출산일이 찾아왔어요. 건강한 남자아이가 무사히 빛을 받고 이어진 자궁경부암 수술도 말끔하게 잘 됐죠. 의사 선생님은 애가 너무나 건강하고 예쁘다며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를 찾았어요. 천사 같은 우리 아들은 제가 온 것을 알고 있는지 그 조그만 몸을 열심히 꼬물꼬물 거리는 겁니다. 눈물이 쉼없이 쏟아지더군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나 고맙고 기뻤습니다. 입이 귀에 걸린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했고요.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충치 하나가 통증을 일으키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못 살게 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알터니를 확 빼버리면 너무나 편안하고 시원해지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시어머니를 빼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지금 사연을 쓰는 중에도 우리 귀한 아들놈은 열심히 보행기를 타며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출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요. 우리 아들은 너무 건강해서 탈이랍니다. 물론 저도 치료가 잘 돼서 아주 건강하고요. 시어머니와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직도 얼굴 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랑만 연락을 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에 시아버지도 엄청 화를 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제게도 몇 번이나 연락 오고 찾아와도 연락 한 번, 문 한 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게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오열하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그조차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잘못하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소중한 아이가 시모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끔찍하기만 하네요. 남편은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지난주에 시어머니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대충 이렇습니다. 내가 뭔가에 홀려서 미쳤었나 보다.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주 얼굴이 눈에 밟히는구나.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글쎄요.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지만
제게 애를 지우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던 어머니 얼굴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딱히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시어머니를 마주할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세월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시어머니를 볼 수 있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